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미리 일주일 전에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QR코드를 이제 스스로 수강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체험한다라는 입장에서 QR코드를 미리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 QR코드를 찍었을 때 나오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개념 포인트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1번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개념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개념 포인트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역함수 관계가 아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요 내용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수능에서 함수가 2개 이상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뭐죠? 관계죠. 관계. 두 함수가 등장하면. 그래서 두 함수가 등장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두 함수가 어떤 모종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관련된 정리를 쭉 다 해드렸던 게 이제 챕터 3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프롤로그에서 진행했던 챕터 3를 잘 복습을 해보시면 관계에 대한 설명을 다 하죠. 그 내용을 일단 발췌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이거 두 개의 관계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보겠죠. 근데 가장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일 것을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따져봤더니 역함수 관계냐 해봤더니 역함수 관계가 아니래. 두 번째로 그러면 역함수 관계가 아니면 두 번째로 따져볼 수 있는 게 정점을 둘이 연결해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 봤을 때 직사각형인가 정사각형인가를 따졌을 때 이게 선대칭 관계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선대칭도 아니래. 세 번째, 둘 사이의 밑 자체가 역수 관계여서 이게 회전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 회전 관계인가를 체크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래. 그러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현재 역함수 관계도 아니고 선대칭 관계도 아니고 회전 관계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라고 하면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상관없으니까 둘 중에 만만한 함수 한 개를 찾아. 그런 다음에 이 함수에 역함수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무슨 함수가 될까요? 로그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인데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다시 로그 함수랑 로그 함수 관계니까 이 녀석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딱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지수랑 로그가 실제로 역함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이 지수 함수의 새로운 역함수를 도입해서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관계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함수랑 이 함수는 같은 계열 함수니까 어떤 관계들을 볼 수 있죠? 생각해보면 대표적으로 3개 정도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평행이동 관계에 있는지 체크할 수 있고 대칭이동 관계에 있는지 체크할 수도 있고 마지막 뭐죠? 실수배 관계에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 사이에 실질적으로 역함수 관계가 없다면 역함수를 셀프로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일단은 지금 1번 문제의 첫 번째 개념 포인트가 됩니다. 괜찮죠? 자, 요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포인트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로그 함수가 등장했을 때 요거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실수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포인트 2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실수배 관계일 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함수랑 y는 로그 2의 x-3 더하기 5 이렇게 두 함수가 등장하면 이 두 함수는 밑 자체가 같고 당연히 평행이동 관계라는 걸 바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장한다면요. y는 로그 2의 x랑 y는 로그 3의 x 이러면 애초에 태어나기를 밑 자체를 다르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관계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하려면 모양 자체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양 자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얘 둘이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사이 관계를 뭐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냐면 실수배 관계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밑은 서로 다르나 대신에 뭐는 공유하고 있죠? 얘도 정점이 1,0이죠. 얘도 정점이 1,0. 얘도 정점이 1,0.
그럼 지금 우리 둘이 뭐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야? 정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두 로그 함수가 만약에 정점을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면 우리는 앞으로 뭐를 좀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다? 실수배 관계를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 내용이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수식적으로 이해를 해드리면 한 개 함수가 y는 로그 a의 x야. 한 개는 y는 로그 b의 x야. 증명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함수가 지금 밑을 b로 태어나긴 했지만 로그 함수 좋은 게 뭐예요? 로그는 언제나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을 자유로이 변형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밑이 b인 걸 a로 한번 바꿔볼게 라고 생각한다면 로그 a의 뭐시기? 로그 a의 뭐시기로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밑변환 공식에 따라서 여기에 b, 여기에 x라고 써주면 되는 거 맞지? 밑변환 공식을 쓸 수 있고 그러면 어차피 이만큼은 상수고 이만큼은 함수니까 어떻게 써줄 수 있다? 로그 a의 b분의 1에 곱하기 로그 a의 x다라고 쓸 수 있으므로 결국에는 내가 알고 있었던 원래 기존의 함수에다가 단순히 어떤 실수를 앞에 곱한 형태로 이 함수를 재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함수든 정점을 공유하는 두 함수라면 실수 배한 관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고 이걸 기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치면은 정점이라고 하는 걸 지나는 두 로그 함수를 내가 갖고 왔을 때 어떤 상수함수는 아니죠. 얘는 어떤 세로선을 긋더라도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실전적으로는 이걸 더 많이 쓰긴 하죠. 그럼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항상 같다. 만약에 이게 1대 1이었다고 치면 네가 어떤 세로선을 긋더라도 이 거리랑 이 거리는 이거 두 개 썼으니까 세 개 쓸게요.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그 함수의 실수배 관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로그 함수가 두 개가 등장했을 때 두 개가 정점을 공유한다면 어떤 걸 의심해 볼 수 있다? 실수배 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개념 포인트를 써두면 문제풀이 과정도 이미 끝난 거야. 그렇지 않아? 어떤 문제풀이 과정이겠니? 역함수 관계 아니게끔 두 개 나올 거고 그럼 네가 한 개의 역함수를 도입해서 로그 함수를 만들 거고 그럼 로그랑 로그 사이 관계를 봤더니만 무슨 관계가 나오겠니? 실수배 관계가 나온다라고 하는 문제풀이 흐름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포를 당하는 게 난 싫다. 그러면 당연히 보지 말고 그죠? 풀이 양식지로 오른쪽 페이지를 가리고 문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풀다가 힌트가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개념 포인트를 통해서 거꾸로 왼쪽에 있는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을 추론해 볼 수는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념 포인트를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개념 포인트를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자, 7분 동안 옆에 있는 1번 문제 지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자, 봅시다. 좀 조기 종료하겠습니다. 자, 푸신 것 같으니까.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함수가 이제 두 함수가 등장했죠. y는 ax승하고 그리고 y는 2 로그 ax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등장했는데 일단 이 두 함수는 얼핏 봐도 역함수 관계는 아니에요. 두 배가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역함수 관계가 아니고 그럼 이제 뭐 선대칭 관계냐? 아니고 회전 관계냐? 아니죠. 그지? 그 때문에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함수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함수가 조금 더 만만하니까 이 함수의 역함수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함수를 새롭게 도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역함수가 되는 것이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로그랑 로그라고 하는 같은 계열의 함수 두 개의 관계로 일단 바꿔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는 게 쉽지 않을 때 중간에 매개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를 도입한다라는 것, 이게 일단 되게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 점 A를 잡는다며 여기 위에 점 B를 잡는다며 그럼 당연히 얘랑 얘는 역함수 관계니까 여기 위에 점 A'를 잡고 난 다음 A'과 B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 A를 여기 위에 A'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럼 이 A'과 얘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겠다. 요 생각하시는 것이 일단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족권 보니까 뭐 OA 기울기, OB 기울기인데 기울기도 사실은 원래 계산을 해서 구하는 값이긴 하지만은 기하적으로는 가로분의 세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직각삼각형을 봐야 되긴 하니까 우리가 그래프의 힘을 조금 빌려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림 그려보면 이사분면을 일단 봐야 되니까 이사분면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사분면이 부각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A의 X승 그래프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A의 X승을 그렸으면 당연히 그의 역함수 로그 A의 X 그림을 그려주고 출발해야 돼. 그럼 나 그려보고 출발해볼게. 그럼 여기가 이제 한 칸 사이즈니까 한 이쯤에 지나가고 있는 로그 함수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이름 써주면 로그 A의 X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 주어져 있었던 부배 함수를 그려주면 되죠. 그렇죠? 이 둘 사이는 실수배 관계라는 건 뭐 그냥 뻔히 보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2배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네. 괜찮죠? 그래서 이 함수가 지금 y는 2 로그 a의 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함수를 3개를 다 그려놨어요. 출제자가 준 함수는 내가 흰색으로 그려놨고 내가 직접 작도한 것은 초록색으로 그려놨습니다. 괜찮죠? 여기서 이제 하라는 대로 이사분면 위에 점 A를 잡아볼게요. 그럼 이사분면 위에 점 A를 잡아주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잡는 거야. 일단 뭐 한 이쯤에 있다고 쳐볼게요. 요점에 일단 내가 P, Q라고 해서 A를 잡을 건데 쌤, 왜 점 라지 A의 P, Q라고 일단 미지수를 설정했나요? 라고 하면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하는 것이 뭐예요? A죠.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사함수 위에 한 점이 필요해요. 당연히 정점은 안 돼. 쌤 0,1 지나는데요. 그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0,1을 제외한 나머지 한 점이 필요한데 일단 출제자가 지금 잡아준 게 점 라지 A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네. 그치?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미지수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여기를 P, Q라고 잡고 출발을 할 건데 아까 이제 문제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위에 점 A가 있다면 여기 위에는 A'이라고 하는 놈이 존재하셔야 돼. 그치? 그래서 내가 대칭 이동을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을 딱 그었을 때 도착하는 요 점을 내가 뭐라 잡을 수 있겠어? A'이라고 잡을 수 있고 요 점은 당연히 y는 x 대칭 관계일 거니까 Q, P라고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 함수랑 요 함수 지금 초록색 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지? yx 대칭 관계니까. 그치? 그래서 yx 대칭 관계니까 그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조건부터 해석을 좀 해볼게요. OA의 기울기랑 OB의 기울기가 2배 곱하면 2배 곱하면 2배가 아니고 곱했을 때 2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요 녀석의 기울기를 m이라고 치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n분의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OA의 기울기랑 OB 기울기를 직접 보자는 이야기는 또다시 이 함수랑 이 함수 사이의 관계를 직접 보자는 이야기인데 이 함수랑 이 함수는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직접 관계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함수의 기울기를 보는 거 아니고 OA 프라임의 기울기를 보는 거죠. 그럼 OA 프라임의 기울기를 본다고 치면 얘랑 얘 기울기는 여기 원점은 아니니까 요렇게 그었을 때 이제 P분의 Q예요. 요 기울기는 뭐죠? Q분의 P죠. 그러면 네가 얘의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았다고 치면 OA'의 기울기는 뭐라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M분의 1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M분의 1하고 M분의 2 사이 요거 두 개의 관계를 대신해서 본다고 치면 이거 두 개는 몇 배 관계인 거예요? 2배 관계인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OA'과 OA'과 OB 이거 사이 관계는 얘랑 얘 사이 관계랑 같은데 이거 두 개 사이 관계가 애초에 함수값이 항상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일단은 OA라고 하는 기울기를 그려주면 이만큼 길이가 Q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Q가 양수인지 음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치우는 게 맞지만 대충 Q라고 보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길이 그냥 대충 P라고 합시다. 원래는 P라고 보면 안 되죠. P가 음수이기 때문에 P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요게 O고 요게 지금 A'인 거야. 근데 OB의 기울기가 몇 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2배. 그러면 가로 길이를 고정된 상태에서 세로 길이가 몇 배 되길 원한다는 뜻과 같아? 2배 된다는 걸 원하는 것 뜻. 그치? 그러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로그함수가 2배 관계니까 요 길이랑 똑같은 거리만큼 더 나아가면 그 위에 점 B가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건 당연한 거지. 왜? 로그함수는 1대 2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B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OB 기울기를 가지게 되면 n분의 2, 즉 아까 요 기울기의 몇 배가 될 수 있고 2배가 될 수 있고 그래버리면 얘랑 얘의 곱이 다시 2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B의 좌표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 X좌표는 Q라는 걸 알 수 있고 Y좌표는 P만큼 2번 내려간 거니까 2P다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B의 좌표를 쓸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그림으로 그려준다고 치면 이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끄었을 때 여기 만나는 요 점을 B라고 잡은 게 되고 그래버리면 요 기울기가 n분의 1이면 요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 곱이 2로서 제작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계산 처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 나 조건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OA 기울기가 OA 기울기가 아니죠. OA의 길이가 4분의 5래요. 그러면 O부터 A까지를 피타고라스 정리 혹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주면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6분의 25가 될 것이고 OB 길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데 얘가 Q, 2P인 거 아시죠? 자, 그럼 뭐 순서 바꿔서도 상관없으니까 4P제곱 먼저 쓰겠습니다. 4P제곱 더하기 Q제곱이 자, 제곱하시면 16분의 73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P랑 Q에 대한 관계식이 얻어지고 그럼 이거 가지고 연립을 좀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연립 어떻게 해주면 될까? 여기서 이쪽으로 빼줍시다. 자, 그러면 3P제곱이 얘에서 얘 빼주는 거니까 16분의 48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 역시도 3이 되니까 P값은 풀마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P값은 지금 누가 봐도 음수야. P값은 마이너스 1. Q값은 어떻게 쓰면 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16분의 16, 16분의 9, 4분의 3. 오케이, 그럼 Q값은 4분의 3이 되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 되겠네. 그럼 결국에는 점 A를 구했으니까 이제 A로 넘어가는 것은 대입의 과정만 거쳐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을까요? 그럼 A에 x자리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4분의 3이 나온다. 요 말이니까 역수 취해주면 정답은 3분의 4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행동 매뉴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문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매뉴얼 읽어볼게요. 넘기지 말고. 자, 매뉴얼 1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 관계가 아니면 이거는 역함수를 스스로 도입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
정점을 지나는 두 로그 함수가 등장하면 실수배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보자. 세 번째, 기울기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므로 기울기 표현이 등장하면 직각삼각형 위주의 사고를 반드시 해보자. 이 정도 세 가지 매뉴얼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넘기지 마시고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세 개 매뉴얼과 밑에 있는 개념 포인트 읽으면서 이 문제 마무리하십시오. 자, 칠판 지울 동안. 테스트 칠 거니까 내용 자체를 지금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오. 됐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QR을 네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들어왔겠지만 오늘은 이제 체험하니까 그냥 제가 개념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리고 출발하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인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빗변을 공유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 옆에 한 개만 좀 더 씁시다. 이거랑 동일한 상황으로 출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마주보는 각 두 개가 직각인 사각형이랑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빗변을 공유하는 직각사각형 두 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마주보는 각 두 개가 직각인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상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줄게. 첫 번째는 요거 설명해 줄 거고 두 번째는 요거 설명해 줄게요. 자, 첫 번째 볼게. 빗변을 공유하는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빗변을 공유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겨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한 개가 있고 또 다른 직각삼각형 한 개를 그린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얘를 에어리아 1, 얘를 에어리아 2라고 했을 때 지금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빗변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빗변 공유 직각삼각형 두 개인 거 인정됐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요 빗변 자체를 뭐로 생각할 수 있냐? 지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보조도형으로서 원을 이런 식으로 작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빗변을 공유하는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면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뭐를 보조도형으로 작도한다? 원을 보조도형으로 작도한다 인데 원을 실제로 그려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을 진짜 그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을 그려내면 결국엔 어떤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포인트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온다라는 게 결국 핵심이에요. 그럼 지금 보시면 원위의 점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 네 개의 점에 대해서 뭘 써볼 수 있냐면 자, 내접하는 사각형 등장하면 우리 행동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를 체크하죠. 두 번째는 뭐 쓰죠? 코사인 법칙 두 번 쓰죠. 이걸 딱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치면 뭐부터 나오셔야 되냐면 그럼 여기 이 각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각은 내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걸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로는 실제로 뭐도 할 수 있지? 이 대각선을 그어주면서 이 각에서 이 길이 바라보고 한번
이 각에서 이 길이 바라보고 한 번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을 두 차례 써서 관계식을 또 뽑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게 일단은 첫 번째 빗변을 공유하는 직각 삼각형이 등장했을 때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러프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등장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등장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연결만 해버리면 빗변을 공유하는 직각삼각형 두 개가 되죠. 즉 직각 그냥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사각형이 등장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뭘 보조도형으로 활용해야 된다? 원을 보조도형으로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원을 보조도형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앞에 거랑 두 번째 거 똑같죠? 그쵸? 근데 이거랑 동일한 상황이 한 개가 더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한 개만 플러스 해주면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빗변을 공유하는 직각삼각형이 같은 방향으로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더라도 당연히 보조도형은 원인데 원 전체를 그릴 필요 없이 뭐만 그리면 될까요? 반원을 보조도형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죠. 이것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상황 자체는 다르지 않죠. 모두 빗변을 공유하고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가 등장했다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밑에 있는 기출 리뷰 보시면은 뭐 너무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 한번 살짝만 볼까요? A, Q, P, R 따라가봐. A, Q, P, R 따라가봐. A, Q, P, R 딱 보면은 Q랑 R이 마주보는 직각이죠. 그렇죠? 여기서 일단 AP 쫙 그어져 있는데 AP가 지름이지. 저 AP를 뭐로 생각해야 돼? 지름. 지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보조도형으로 뭘 도입할 수 있다? 원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서 출발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빗변을 공유하는 직각삼각형 혹은 마주보는 각 두 개가 직각인 사각형이 등장했을 때 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발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리아에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 내용을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진 게 2번 문제고 2번 문제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7분 동안 문제 풀어보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 드릴게요.
봅시다. 자, 풀어보셨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를 먼저 할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삼각형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삼각형을 바라볼 때 이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길이 정보랑 각 정보에 대한 비교를 습관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걸 감적인 영역으로 이미 이제 가져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보면 사인 법칙인지 코사인 법칙인지 바로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먼저 일단 지식을 좀 끌어내면, 길이 정보가 각 정보보다 부족할 때, 즉 각 정보가 더 많을 때, 두 번째 길이 정보가 각 정보보다 더 많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길이 정보보다 각 정보가 많다고 치면은 사인 법칙을 사용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고, 각 정보보다 길이 정보가 더 많다고 치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물론 절대적인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지 이것만 쓰인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이야. 길이랑 각 정보 중에서 각 정보 더 많으면 사인 법칙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코사인 법칙도 쓸 수 있다면 써 보셔야죠, 당연히.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출발하자. 일단은 길이 정보랑 각 정보를 초반에 세 개를 와다다다 주잖아, 그치? 각 A 주고 AB 길이 주고 BC 길이 주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첫 번째로 느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길이 두 개랑 각 하나를 주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 일단은 길이가 우세하구나. 그럼 내가 A부터 해서 C까지 되는 길이를 먼저 찾아놓고 출발할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둔다고 하고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써주면, 그럼 당연히 이 각을 아니까 이 각 기준으로 이 변을 바라보는 게 좋겠죠. 7은 이라고 쓰시고,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4 빼기 2배의 X에 2배의, 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들어가는 거니까 2 사라져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이 나오시니 x값은 마이너스 1 하나랑 3 하나 이렇게 얻어진다까지는 금방 올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길이는 3이 되는 것이 맞다 해서 여기 x값이 3인 것은 찾을 수 있으니 찾고 출발하는 거야. 괜찮지? 찾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정보를 읽어봐야 되겠죠. 읽어볼게요. BCB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자, 여기서 움직이는 이란 말에 밑줄 긋고, 자, P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해. 자, 이게 아직 밑줄자야. 뭐냐면 지금까지는 모든 점들이 다 고정된 점 안에서 길이를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 근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길이의 최대 최소, 각의 최대 최소 물어보면 확 어려워진다. 근데 최대 최소를 묻기 때문에 당연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던가 산술기하라던가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하는 게 튜닝이랑 강좌예요. 튜닝이랑 강좌. 튜닝이랑 강좌는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자, 길이의 최대 최소.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튜닝에서 할 거고, 아리아에서는 일단 행동 체계를 잡는 걸 일단 중점적으로 둘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P가 움직이는 점인지 동점이라고 써둘까? 자, 그럼 앞으로 동점 등장했다. 그럼 지금 그림이 P가 여기 찍혀 있지만 실제로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돌아다닌다라는 거니까 고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야. 계속 읽어볼게요. 이 P에서 AB랑 AC에다가 수선의 발을 둘 다 긋는데, 자 봐봐. 수선의 발을 몇 개 그었어? 2개 그었어. 그럼 당연히 직각이 몇 개 나오겠어? 2개가 나오겠어. 그지? 직각이 2개가 나와. 그럼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것은 A, Q, P, R이라고 하는, 내가 하이라이트 쳐볼게. 요렇게 생겨먹은 요 사각형은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그 상황이죠. 직각 2개가 마주보고 있지. 그러한 사각형이잖아. 그럼 마주보는 각 2개가 직각인 사각형이니까 보조 도형으로서 뭘 도입할 수 있다? 원을 도입할 수 있다는데, 자, 원을 진짜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내접 사각형이니까 대각합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자, 그럼 일단 대각합을 먼저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지금 60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만큼이 120도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 각이 120도야. 괜찮지? 이 정도까지 해놓고 자, 구하는 거 보도록 합시다. 자, RQ의 길이를 구하는데 최소값을 구하래. 일단 필요 없고 RQ 길이 구하는 거야. 자, 정리합시다. 구하는 것이 RQ야. 선분의 길이야.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등장하면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될까? 또다시 전략 짜봅시다. 여러분들이 행동 양식지에, 그러니까 이제 풀이 양식지에
구하는 것을 RQ 쓰는데 이걸 틀리는 놈은 없을 거라고. 구하는 것을 다르게 쓰는 놈은 없겠지, 그치? 당연히 RQ 쓸 건데 이거에 대한 전략을 제대로 짤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선분 구할 때 항상 어떤 생각하기로 했어? 그 선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보자 그랬잖아. 그래서 일단 전략은 뭐냐면 저 길이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볼 것, 이게 전략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포함하는 삼각형을 뭘 쓰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면 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요 삼각형이 이제 가장 유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포함하는 삼각형을 PQR을 잡을 것이다. PQR을 내가 관찰하는 삼각형을 잡을 것이다. 해놓고 찐으로 네가 관찰해야 되는 삼각형은 PQR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쌤 저는 AQR로 잡았는데요. 그렇게 잡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풀릴까? 풀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착하면 안 돼. 뭘 잡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잡아놓고 얘를 두드려 패는 게 중요하다고. 이것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됐지? 그러면 PQR 얘가 중요하구나. 됐어? 그럼 PQR 삼각형을 딱 봐. 보니까 길이 정보 아는 것은 없어. 각 정보 한 개 알아. 길이 정보는 없고 각 정보 하나 알아. 길이 정보 없고 각 정보 하나 알아. 무슨 법칙을 써볼 수 있을까요? 사인 법칙을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럼 사인 120도라고 하는 것 분에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9라고 쓸게요. 저는 항상 RQ라고 쓰는 것보다 구하는 걸 9라고 쓰는 거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9라고 써볼게. 이게 사인 법칙의 결과 뭐가 나와야 돼? 2 라지 R이 나와야 돼. 이해돼? 지름이 나와야 된다. 근데 우리 빗변을 공유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지름의 역할은 누가 수행한다 그랬어? 빗변. 그럼 여기서 빗변이 누구지? 작도해볼게. A에서 P까지 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2 라지 R이라 쓰지 말고 AP라고 써도 괜찮을까? AP라고 써도 괜찮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니 얘가 가장 작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당연히 AP 길이가 가장 작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생각해도 괜찮은 거 맞아? 왜 Y? 왜? 사인 120도라고 하는 것이 고정상수니까. 맞아. 2분의 루트 3. 그럼 결국에는 뭐의 최소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AP의 최소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AP의 최소는 뭔데?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삼각형이 있어. P는 어디를 돌아다닌다고? BC를 볼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말이야. A라고 하는 고정점에서 BC 위에 돌아다니는 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아주시오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수직거리죠. 그럼 결국에는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요 AP 길이의 최소값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길이를 H라고 잡아주면 이 H 길이를 어떻게 찾을 건가가 또다시 관건. 자, 기억합니다. 이것도 행동 영역으로 정립해 두십시다. 수선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은 넓이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수선을 구하는 상황은 뭐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넓이.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행동 영역 테스트에서. 수선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등장했다. 무엇을 발상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넓이다.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좀 잘하기 위해선. 물론 진짜 타고난 애들은 뭐 그런 게 내장되어 있죠. 내재되어 있죠. 타고날 때부터.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닐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자는 거예요. 해보자. 밑변 얼마예요? 루트 10이잖아. 그러면 그냥 이제 순수하게 2분의 1에 루트 7 곱하기 h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도 있으나 여기 각 전체를 얼마로 알죠? 60도인 걸 아니까 2분의 1에 길이 사인을 써도 된다는 이야기야. 2, 3, 그 다음에 뭐야?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하면 2분의 1 사라지고, 자 그럼 결국 h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 사라지니까 루트 7분의 뭐가 돼? 3 루트 3이 된다. 요렇게 h 값이 찾아지네요. 됐습니까? 그럼 요게 h 높이가 되는 거야. 근데 사인 120도 넘겨줘야지. 그치? 이게 지금 h인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여기다 이제 곱해주는 거야. 정답을 쓰면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만 곱해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그럼 이 루트 7분의 얼마가 돼? 9가 되네. 그치? 그러면 14분의 9 루트 7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됐죠?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됐었던 문제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얻어가셔야 되는 교훈은, 자, 매뉴얼 정리해 봅시다. 1번. 빗변을 공유하는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면 뭘 보조도형으로?
원을 보조도형으로야.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 원을 보조도형으로 사용하되 내접 사각형을 관찰하는 게 핵심이야. 알겠지? 내접 사각형을 보는 게 핵심이야. 2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각 정보를 파악하자 이건데 이건 뭐 때문에 쓴 거냐면 이것 때문에 쓴 거야. 길이 정보가 더 많다면은 각 정보를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쓴 거고 3번 봅시다. 길이를 구하는 문항은 그 길이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보셔야 돼요. 야, 네가 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자를 갖고 있으면 길이 잴 때 길이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자를 갖다 대면 되니까. 근데 자가 없잖아. 자가 없이 길이를 찾으려면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써야 돼. 알겠지? 그래서 삼각형을 보는 것이 포인트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메뉴를 정리하면 이제 수학 1에 대한 문제를 2개를 풀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3문제씩 풀어나간다고 치면 여러분들 소요 시간이 적지는 않아요. 생각을 충분히 그러니까 사료할 걸 다 사료하고 일단 문제를 푼다고 치면 3문제 푸는데 시간이 그렇게 짧게 걸리진 않아요. 문제만 푼다고 치면 뭐 5분, 5분, 5분 15분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좀 충분히 매뉴얼도 읽어보고 개념과 기출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한 문제를 푸는데 충분한 고민들 그리고 많은 이제 사고력 향상을 일으켜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구성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아리아 교재를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15분 쉴게요. 4시부터 출발해서 수학 2에 대한 2문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